네, 이런 가뭄, 또 이른 봄꽃의 개화, 또 혹한 폭우 모두가 이 기후 변화 영향이라고 합니다. 기후 재앙을 경고하는 IPCC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었죠. 이 내용 자세히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오채훈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정말 그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데 이번에 IPCC 보고서 나오면서 보도도 많이 됐었고요. 자, 우선 IPCC가 뭔가요? 네,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일컫는 용어로서 1988년에 국제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위해서 설립한 국제협의체입니다. 네. 이 IPCC라는 기구의 핵심적인 기능은 과학자들이 도출한 연구 결과물들을 토대로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결과물에 대한 평가 보고서와 종합 보고서를 5 또는 5년에서 7년 주기로 발간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발간된 보고서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포함해서 국제 기후 협상의 주요한 근거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이고 거기서 나오는 보고서는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5에서 7년 만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9년 만에 나왔던데 보고서가 네.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주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네. 핵심적인 메시지를 말씀드린다면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이번 10년간의 기후 행동이 향후 지구 온난화의 제한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4년에 지난 5차 평가 보고서가 도출이 되었는데요. 6차 평가 보고서는 이제 올해 최종적으로 도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6차 평가 보고서가 준비되고 도출된 시점에 2015년이 이제 있는데요. 예. 2015년에 이제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각국 정부들이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또 그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행을 했으며 네. 또한 뭐 탄소 중립이라던가 뭐 넷제로 등을 선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리 협정 하에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기 위한 활동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이제 연구 결과물들도 이행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에 따라서 6차 평가 보고서에서도 현재 우리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 10년에서의 이행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10년이 앞으로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 얘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지금 이제 기후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IPCC 6차 평가 보고서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그 기후변화의 온도 제한 제한 목표를 이제 2도씨와 1.5도씨로 둘 다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1.5도씨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즉 2021년과 2040년 사이에 그 온도를 이미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2040년까지요. 네, 2040년 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치가 나왔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5차 보고서 때보다 오히려 더 빨라졌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도라는 것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산업화 이전인 1850년에서 1900년 사이 그때와 비교하면 지구의 온도가 1.5도 더 오를 것이다. 2040년까지 이르면. 네. 자, 그러면요. 1.5도가 오르면 지구 온도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나 이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1.5도가 오르면은 지구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제 지구 온도가 사실 이제 저희가 지구의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한계점 또는 임계점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티핑 포인트를 저희가 보통은 2도씨로 잡고 있는데요. 그 2도씨로 잡을 때에 이제 발현되는 이제 극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그린랜드라던가 아니면 뭐 서남극에 뭐 빙하가 붕괴된다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열대우림이 크게 파괴된다든지 아니면 엘니뇨라던가 아니면 대서양의 어떤 해류 순환이 붕괴된다라든지 그런 현상들 몇 가지 티핑 포인트를 이제 발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뭐 북극이라던가 그린란드 해빙은 이미 이제 발생을 해서 이 도시라는 임계점에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이미 발현되고 있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극한 기상 현상인 폭염이라던가 홍수 또는 가뭄 등의 어떤 발생 빈도라던가 발생 강도가 훨씬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는 어떤 현상,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생활 현상들에서도 이제 겪을 수 있는 것들로서는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이 더 증가해서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복지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병균도 많아지는군요. 네. 그리고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식량 생산성이 저하돼서 이제 식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라던가 도시 그리고 인프라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한 경제적인 활동 역시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되고, 또 크게는 뭐 생물 다양성이라던가 환경적인 문제가 함께 연계되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어쩌면 2040년까지 1.5도가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티핑 포인트는 2도가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붕괴 상태일 거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1.5도까지만 도달해도 큰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온도 제한을 네. 이제 2도까지 파리 협정 하에서는 네. 이제 전 지구적인 온도 제한 목표를 2도시로 설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5차 평가 보고서든지 6차 평가 보고서든지 공통적으로 임계점을 2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파리 협정 하에서 개동국의 요청에 따라서 2도시 제한뿐만이 아니라 1.5도시 제한까지 우리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이제 1.5도시에 대한 이제 기후 전망 시나리오를, 이제 배출 경로 시나리오를 함께 검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든 1.5도까지는 이걸로 억제하자, 1.5도 선으로. 네, 되도록이면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후 행동을 통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그 남부지방 가뭄 심각하다 해서 이제 네. 식수원이 말라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이 가뭄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겁니까? 여기서 영향 받은 겁니까? 네,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이제 극심한 가뭄 현상 역시 기후 변화로 인한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많은 현상들 중에 하나가 물이 많은 곳은 더 많게, 물이 없는 곳은 더 적게. 그러니까 가뭄은 더 큰 가뭄으로, 홍수는 더 큰 홍수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남부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뭄 현상 역시 기후 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각국 그 정부가 또 이런 IPCC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노력이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까? 노력의 효과요. 네네. 노력의 효과라는 것을 설명드리자면, 네. 이제 파리 협정 하에서 이제 각국이 감축 목표를 이제 설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해서 각국이 설정하거나 또는 갱신한 감축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시나리오를 봤을 때 네. 2100년에 1.5도씨를 넘어서 2.7도까지 오르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인즉슨 현재 각국이 설정한 감축 목표만으로는 1.5도씨 또는 2도씨 목표 달성이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배출량 측면에서 보게 되면 2021년 기준 각국이 제출한 이제 감축 목표가 모두 달성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2030년에 배출되는 배출량을 보게 되면 이 배출량이 1.5도시와 2도시 목표를 2도시 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나리오 상에서의 2030년 배출량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배출량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네. 각국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그 향후에 어떤 그 현재 목표 수준 그리고 이행 수준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고도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IPCC 6차 보고서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네. 지금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인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 네. 지금 1.5도시 그리고 2도시 온도 제한 시나리오 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감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걸 네. 잠깐 제가 네네,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그 2030년까지 온실가스에 대해서 2019년 배출량 대비 2030년에는 43%를 감축해야 되고 43%요? 네, 그리고 5년 후인 2035년까지는 60%, 그리고 2040년까지는 69%, 그리고 2050년까지는 84%의 감축량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IPCC 이제 58자 이제 총회에서 이 수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이제 장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각국의 이제 정부 대표단들이 와서 논의를 할 때, 네. 근데 사실 이 수치에 대해서 이제 몇 개국을 제외하고서는 이 감축 목표량에 대해서 딱히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정말 그 얘기인즉슨 각국 정부 대표단들도 이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시급성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 필요성을 모두 다 인지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필요성을 인식하는 거하고 그 머리로 맞아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하고 네. 그게 진짜 그 가능한 거냐 이게 다 산업하고 연관되는 건데 그건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 이제 여러 보고서들이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종합 보고서 나왔는데 네.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많은 이제 옵션들, 감축 옵션들, 적응 옵션들이 어떤 분들이 어떤 전문가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게 되면 너무 좀 비현실적인 그런 옵션들이 아닌가, 또는 좀 과한 옵션들이 아닌가, 또는 너무 많은 옵션들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PCC 평가 이 보고서 자체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옵션들은 사실 굉장히 중립적인 제안이지 네. 어떤 규범적이거나 이제 규제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연구자들은 가능한 한 감축 잠재량 또는 적응에 대한 적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그런 옵션들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역 레벨에서는 그 옵션들에 대해서 어떤 국가적 상황 또는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서 그 옵션들이 정말 적용 가능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당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그런 좀 유연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 있는 모든 옵션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더 짧게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건 이제 빨리 이제 지금보다 더 빨리 감축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이제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 네. 지금 기술 발달이라든가 각국에서 네. 재정도 더 투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목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인지 이제 첫 번째 이제 궁금합니다. 가능성이요. 네, 이번 6차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도씨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2100년으로 설정을 했는데 네, 네. 2021년과 2040년 사이에 이미 도달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전망치의 전제는 2020년에 우리가 행한 정책을 아무런 변화 없이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2040년 안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네. 얘기인즉슨 우리가 정말 지금 당장, 그러니까 굉장히 심층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감축 행동을 행한다면 이 1.5도씨에 도달하는 시점을 굉장히 늦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6차 보고서에서 지금 제가 아까 즉각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즉각적인 행동이 1.5도씨와 2도씨 제한 경로상에 전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즉각적인 행동의 시점이 2021년과 2025년입니다. 지금 저희가 2023년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우리가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굉장히 심층적인 감축 그리고 즉각적인 감축 노력을 행한다면 우리가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라고 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지금 우리는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가, 우리 정부는 네. 또 우리 그 민간은 잘 대응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방금 하신 질문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각국 정부가 모든 각국에서도 이제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답변이 쉽지는 않은 질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파리 협정에 대한 이행과 관련해서 파리 협정에 대한 세부 이행 규칙이 2018년에 나왔고 또 그 세부 이행 규칙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 탄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제 탄소 시장 형성과 관련된 파리 협정 6조에 대한 세부 이행 규칙은 2021년에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이행 규칙이 나옴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에 발맞추어서 관련된 이제 이행 정책들을 수립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쨌든 이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 즉각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과 2025년. 이 즉각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시점과 그리고 파리 협정 세부 이행 규칙의 나옴에 따라서 이제 각국 정부가 이제 행하는 그 행동의 시점에 약간의 격차가 사실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는 현실이라고 볼 때 아직은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판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PCC 보고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즉각적인 행동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하고 좀 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피부로 이제 느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 즉각적인 행동은 뭐 정부, 뭐 강대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가정들도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채훈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